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반경 46짜리 원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상단 위에는 그 원의 중심과 원점이 이제 일치하는 동심 구속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을 알아볼 때는 이렇게 이제 구속의 이제 심볼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X 표시가 이제 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원을 완전히 정의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점과 반경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속 탭에서 구속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은 잘 정의됨 이란 뜻은 완전히 구속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기하 구조가 하나가 완전히 구속이 됐고 치수가 하나 분석이 됐고 구속이 하나 분석됐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뜨고요. 구속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애들은 이제 또 별도로 표시가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스케치를 하면서 중간중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속 상태를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가운데 있는 문서 인식 도구에서 색상 코드 항상 표시 온오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구속 분석 상태 창은 뜨지 않고 왼쪽에 이제 레전드 범례라고 하죠. 색상으로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범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켜놓고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검정색으로 과소정이 됨, 그러니까 구속이 부족한 상태다 라고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라인의 시작과 끝점에는 네모난 사각 박스가 뜨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요거를 이제 돌출을 시키든 어쨌든 간에 솔리드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과 밖으로 구분되어 있는, 밖과 안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을 이분화할 수 있는 닫혀져 있는 프로파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라인은 단독적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일치하지 않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케치에서 오픈되어 있는 상태는 이렇게 네모난 박스로 표시가 되고요. 스케치에서 이런 네모난 박스 표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마우스로 어떤 절점이나 자유도를 갖고 있는 이제 세그먼트들에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어떤 구속도 없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속 추가를 눌러서 이 끝점을 완전히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를 해보면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끝점은 계속 움직이겠죠. 구속 추가 아이콘을 다시 눌러서 끝점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양쪽 끝점이 더 이상 마우스로 찍어서 드래그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 구속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제 치수를 뽑는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실 끝점이 두 개가 정의되면은 이 길이 값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치수를 뽑으니까 어때요? 치수가 조금 바뀌죠. 예. 지금 여기가 약간 회색으로 이제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실제 치수랑 다르게 약간 회색빛으로 가로 소가로에 68.01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말 그대로 참조 치수입니다. 참조 치수를 만드는 방법은 참조 상태 온오프, 네, 치수선에 대고 우클릭 하셔서 참조 상태 온오프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자, 근데 제가 값을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얘가 안 바뀌죠. 네, 그리고 구속의 상태가 무슨 색깔로 바뀌었냐면은 과도 정의됨 이라는 표시로 뜨게 됩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 치수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왜? 끝점이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 치수는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죠. 과잉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치수를 계속 보기는 여기서 거리값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참조 치수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네. 자, 그래서 교재에 다시 들어가서요.
제가 이 원을 그렸는데 이 원의 목적은 사실 요 자체로 뭔가를 돌출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외에 부차적으로 2차적인 어떤 기하 영상을 추가하기 위해서 참조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치수를 참조 치수로 바꾼 것처럼 이런 어떤 세그먼트들을 참조선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세그먼트를 클릭하고 우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유형 전환이라고 뜨죠. 유형 전환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점대선이 됩니다. 스케치를 빠져나가면 기하 구조가 없다라고 돼 있죠. 네. 없는 걸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참조고 없는 걸로 취급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라인 명령을 사용해서 직선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제가 전 시간에 스케치 시작하면서 2D의 오토캐드나 GWCAD로 2D 도면을 내리실 때 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일단 무조건 대충 비슷하게 그려요. 대충 비슷하게 그리고 치수는 맨 마지막에 원칙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라인 두 개를 그릴게요. 직선이 있고요. 이제 다중선을 그리실 때, 단일선을 그릴 때는 선이고 다중선을 그릴 때는 폴리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선은 내가 지나간 경로에다가 이 라인 세그먼트를 그린 게 아니라 거기서 약간 옵셋되어 있는 외곽선을, 옵셋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일단 선을 사용해서 항상 주의하실 점은 내가 구속을 이렇게 끝까지 확인을 하시고 제대로 된 점일치 구속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대략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대충 그리더라도 최대한 실제와 비슷하게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치수 표시를 끄면은 이제 X, Y에 대한 가이드 치수가 보이지 않죠. 네. 체크를 하고 이걸 참고하시면서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그려줍니다. 직선을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을 안 하고요. 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태에서 F1번 키를 누르시면은 이 라인 명령과 관련된 대다수의 정보를 바로 한 번에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시면 여기 헬프 아이콘을 누르시고 상세 설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F1번을 누르거나 여기에 있는 헬프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직선을 대충 그리고요. 자, 종료하려면 가운데 휠 버튼 클릭하고요. 가운데 휠 버튼 다시 클릭해서 시작점 끝 원점과 일치시키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불필요한 구속이 지금 막 걸리려고 하죠. 네. 아무 생각 없이 막 찍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속이 표시 안 되게 찍어서 가운데 휠 버튼 클릭 해서 두 개의 라인을 그려줍니다. 여기 네모난 사각 박스가 이쪽은 두 개의 라인이 연결이 되면서 없어지죠. 그래서 파란색 볼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두 개의 라인도 역시 참조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각도 치수를 좀 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심 12시 방향까지 사이 각도는 20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라인은 5도만큼 각도를 책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20도, 5도. 자, 그래서 이제 구속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각도 치수를 클릭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교재는 뭐랄까 요 똑같은 스케치를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설계자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를 갖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제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통해서 이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적은 그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한 번씩은 다 써보게 하려고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스케치를 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뭔가 이제 구속을 전제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각도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각도, 네, 객체 2개 찍어서 그 사이 각도, 아니면 수평 각도, 수직 각도, 원호 각도,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과 가운데 지금 보시면 축이 보이시죠? 플레인이죠. 데이터 평면을 참조로 해서, 그리고 각도 값은 이렇게 12시 방향과 6시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각도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사이 각도가 이제 20도죠. 네, 클릭을 하시고 2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도는 5도라고 정의를 하고 명령어는 닫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위치는 이렇게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아직도 과수정의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마우스로 내가 드래그를 하면은 이 라인의 끝 자유도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유도를 완전히 구속을 시켜야 파란색 완전 정의가 되는데 끝점이 지금 자유도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끝에 이제 사각박스가 사라졌죠. 있으나 없으나 이제 프로그램은 얘를 없는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얘가 닫혀있든 열려있든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각박스가 자동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참조 치수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저는 이게 참조로 돼 있지만 화면상에서 과수정이 된 상태로 돼 있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 구속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구속 추가 아이콘을 누르고 끝점과 끝점을 모두 고정을 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요 사이각도 필요 없죠. 라인은 2개의 끝점을 정의를 하면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치수가 더 이상. 그래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참조 상태로 바꿔주시고, 얘도 우클릭 하셔서 참조 상태로 바꿔줍니다. 예. 그래서 얘가 5도구나 20도구나 이 값을 가지고 변경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설계를 하시면서 요거를 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이 직선과 이 원 사이에 교점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찍어서 교점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뭐 왜 만들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죠. 자, 스케치에서 점 명령을 사용해서 마우스 찍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 아이콘은 뭐라고 그랬죠? 점일치 구속이라고 그랬죠. 커브가 있으면은 뭔가 새로운 두 번째 개체를 정의하는 시작점이 요 원의 위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마우스로 적당히 잘 움직이시면은 이쪽 부위에 교점 형상이 뜨죠. 보시면 이제 점 교차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 네, 클릭. 원의 좌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원을 정의하는 동그란 형상이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되죠. 2개의 교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 구속 심벌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위에다 올려놓으면 뜨죠. 노란색으로 요 교점 구속은 뭐랑 걸려있다 라는 뜻이 뜨고요. 예, 좋습니다.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치수를 막 뽑다 보면은 이렇게 더
덕지덕지 이제 화면이 이제 지저분해지는 상태가 좀 많이 돼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완전 구속을 다 해놨으니까 더 이상 치수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그릴 때 새로 생성되는 스케치 기하 구조만 치수나 어떤 심볼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문서 인식 도구에 치수 표시와 그 다음에 이제 구속 표시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치수를 숨기고요. 그 다음에 구속 표시 온오프를 키면은 이렇게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은 기존의 것들을 다 보여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 또 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상태 이후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제 구속 심벌이나 치수가 다 표시가 계속 돼요. 예, 기존의 것만 이제 소분해서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을 그려주는데요. 반경값이 4, 8, 10.5, 18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원을 누르고요. 4라고 입력하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명령을 빠르게 재실행하기 위해서 가운데 힐 버튼 클릭하고 선택하고 엔터, 엔터. 다시 가운데 1 버튼 클릭하고 선택하고 8 입력하고 엔터, 엔터. 가운데 1 버튼 클릭하고 교점 선택하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10.5 가운데 1 버튼 클릭해서 클릭하고 10.5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선택하고 18.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는 거는 내가 반경값 18로 입력한 거를 승인하겠다. 이 값만, 밸류 값만 승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엔터키를 누르는 거는 명령 자체를 승인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기하 구조를 다 만들고 나서 바로 요 레전드 범내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여기에 스케치 자동 구속 해석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4, 8, 10.5, 18 원을 그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옵셋 명령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게요. 이 스케치에 있는 이 옵셋은 스케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스케치에 빠져나가서 3D 영상에 있는 옵셋 기능이 있고 와이어프레임에도 옵셋 기능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맥락에서는 똑같은 명령입니다. 옵션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최초에 그려졌던 R46짜리 원에서 옵셋을 얼마만큼 주느냐 4mm만큼 주는데요. 이 기준선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안쪽으로 할 거냐 방향을 지정을 하실 때는 방향 반전을 눌러 주시고요. 양쪽으로 동시에 옵셋을 하겠다 라면은 요 양쪽 방향 옵셋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준 라인이 사실 이렇게 딱딱하게 이제 직각 상태로 이렇게 꺾여 있으면은 그림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옵셋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셋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코너에 필렛 반경을 추가를 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반경 값을 입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 반경 값을 입력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필렛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필렛이 같이 처리가 됩니다. 제가 요 툴을 몇 년 사용하면서 좀 개인적인 감상은 뭐냐면은 명령어가 필수 입력만 입력을 보통 이렇게 필수 입력 항목을 보시면 대다수 툴들이 좀 비슷한데요. 필수 입력 외에 이런 어떤 부가적인 옵션 등을 이렇게 보시면은 좀 약간 월권적으로 이렇게 기능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능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명령어들이 이렇게 어떤 그 형상 아이콘이나 뭐 이렇게 어떤 심볼 같은 걸로 이제 대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텍스트 위주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뭐 장단이 있겠죠.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내가 알면은 이 옵셋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로 쓰실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한된 기능 안에 많은 추가 기능들을 또 첨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직관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필수 입력만 놓고 보면은 뭐 크게 그 기본 기능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다 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옵셋을 하실 때 이제 개수를 패턴을 넣어가지고 여러 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셋이 이제 뭐 형상에 따라서는 이제 자기가 뭐 스스로 이제 옵셋 결과물이 교차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브레이크나 트림 명령을 써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자기 교차 부위에서 그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 끊어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 자기 교차 부위를 알아서 또 이렇게 삭제를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튼 4mm로 양쪽 방향 옵셋을 해줍니다. 옵셋 명령 써서 클릭을 하시는데 값이 얼마냐? 4. 방향 반전을 누르시면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양쪽 방향 옵셋을 누르시면은 안과 밖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옵셋 작업을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최초에 그려졌던 기준 라인, 참조 기준 라인에서 얼마만큼 바깥쪽으로 8mm만큼 옵셋을 합니다. 옵셋 명령 써서 가운데 클릭을 하고요. 값은 8로 입력을 해주시고 양쪽 방향 옵셋 빼주고요.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옵셋 넣어주시고 3개의 옵셋 라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참조 라인은 이제 삭제를 하면 안 되겠죠. 예. 얘가 사실 걸려있는 게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식들이 몇 개 있죠. 여기 교점도 있고요. 원의 중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으로 만들어진 이 교점, 원의 중점들. 다양하게 얘가 사실 이제 부모 관계가 지금 얽혀 있어요. 그래서 삭제는 하기 싫고, 삭제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블랭크를 시켜서, 숨겨줍니다.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블랭크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문서 인식 도구에서 블랭크 명령을 써서 그 다음에 찍어주셔도 됩니다. 뭘 사용하실 때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클릭 하셔서 저는 그냥 가능하시면 우클릭 메뉴를 더 사용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블랭크를 누르면 얘가 숨겨졌죠. 근데 숨긴 걸 다시 꺼내려면은 숨겨져 있는 게 어떤 건지 눈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블랭크에서 보기 전화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숨겨놓은 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택하셔서 블랭크를 다시 블랭크, 숨긴 걸 다시 숨기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위치로 가는 거죠. 클릭을 하고 보기 전화 누르면 다시 돌아왔죠. 네, 이런 식으로 블랭크는 블랭크 된 공간이 있고 블랭크 되지 않은 공간이 있다. 우리는 어디서 작업하느냐, 블랭크 되지 않은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 그리고 블랭크 된 거를 다시 블랭크 하면 그 공간을 넘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사실 이쪽 부위 여기는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어디까지 쓰고 싶지 않냐, 요 바깥에 있는 옵셋 1이 만나는 요 라인 교점, 그 다음에 첫 번째 옵셋했던 내측에 있는 게 두 개의 원은 어디? 안에 그려준 R8짜리와 만나는 교점 위치에서 딱 끊고 싶어요.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끊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트림, 잘라낸다.
잘라낸다. 어디까지? 교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는 거를 우리가 보통 트림이라고 합니다. 자, 트림에 대한 명령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파워 트림, 원터치 트림, 잘라내기, 곡선 잘라내기, 분할, 여러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원터치 트림, 파워 트림, 잘라내기 연장, 요거를 가장 많이 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있는 파워 트림, 얘를 클릭을 하니까 뭐 별도의 창은 뜨지 않지만 마우스 커서에 보시면은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뜬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버튼 마우스를 누르고 지그시 누릅니다. 그럼 어떤 라인이 이렇게 생기죠? 얘가 지나면 딸깍 딸깍 딸깍. 예. 이 파워 트림에 걸쳐서 지나가는 애들은 다 잘라요. 다 삭제를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자르고 보니까 여기 교점이네? 그럼 여기까지 자르고 멈춰야지. 그리고 반대편으로 쭉 제거를 해 나가요. 어디까지? 여기서 이 원과 만나는데 교점이 있네? 여기까지 자르고 말아야지. 그래서 이만큼을 남겨주고 그 외에는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필요한 거는 요런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요런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주황색 화살표로 이거를 하나씩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터치 트림을 쓸 건데 파워 트림으로 쓰기에는 좀 손이 많이 가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고 다시 명령 실행해서 또 드래그해서 지우고 이제 좀 못할 짓이죠. 그래서 원터치 트림이라는 기능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요런 영상 만들어 줄게요. 파워 트림 바로 밑에 원터치 트림이 있고요. 한 땀 한 땀 내가 지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가운데 1버튼 클릭해서 제거해주고요. 치수도 조금 보기가 싫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만들겠지만 연습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라인을 2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한번 썼던 선 명령을 사용해서 라인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는데 뭘 하나 주의하셔야 되냐, 이렇게 세로로 직각으로 돼 있는 요 심벌이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다른 구석이 안 걸리게 요거 형상 구석 하나만 넣어주고 라인을 2개 그릴 겁니다. 어차피 대충 그려서 붙일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댔는데 가만 놔두질 않죠. 막 지금 여기저기서 막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야, 나랑 일치시켜줘. 응? 나랑 이렇게 Y축 값을 공유하자. X축 값을 공유하자. 아니면 일치하자. 막 이런 주변에 있는 기하 현상에 러브콜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명령을 좀 닫고요. 여기 보시면 스냅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오토캐드에서 오스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그릴 때 구속을 같이 만들어 줄 건데 뭘 만들어 줄까 라고 하는 옵션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없음으로 놓고 라인을 그리시면 아무것도 안 걸리죠. 근데 이걸 또 다시 들어가서 모드로 또 체크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실 때는 잠깐 요 스냅 필터를 마치 끈 거와 같은 효과를 주시려면은 Shift 키를 누릅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시작점을 정의를 하려고 막 갔더니 어때요? 거기 위에 이렇게 딱 타고는 가요. 근데 구성은 안 만들어져요. 구성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구석 표시를 피할 수 있는 게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자, 이제 Shift 키는 이제 마우스 키보드에서 손을 빼줘야죠. 그래야 내가 뭐 평행 구속을 주든 뭐를 주든 간에 내가 필요한 건 뭐죠? 직교 구속이에요. 직교 구속. 그래서 직교 구속만 딱 걸리게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가운데 1버튼 클릭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아무것도 안 걸리게 해놓고 다시 Shift 키에 손을 떼고 직교 구속 확인하고 가운데 1버튼 클릭해서 명령을 종료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잡고 끌어도 네, 직각이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라인을 그려줍니다. 조금 더 빼볼까요? 이렇게? 네. 좀 더 뺐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 필터를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가 없으면 Shift 키를 눌러줘야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2시 방향을 가리키는 Y축과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려준 라인과 사이의 거리값은 얼마냐면은 8mm예요. 8mm 치수를 주기 위해서 구속에 들어가서 직선 치수나 직선 치수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웬만해선 이제 빠른 치수 요거 하나로 각도값부터 반경값, 선형 옵셋값, 직선 치수 다 모두를 포함하는 게 요 빠른 치수입니다. 앞으로 요 4개는 5개는 쓰실 일이 없습니다. 예. 자, 선택하고 원점을 찍으셔도 되고요. 예. 원점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값은 얼마? 5mm 8mm인가요? 네.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8로 입력하고 예.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시고요. 자, 그 사이에 이제 필렛을 한번 또 처리를 해볼게요. 네. 원과 라인이 만나는 안쪽을 바라보게 필렛을 줄 겁니다. 필렛의 값은 얼마? 6mm예요. 스케치에서 필렛 명령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클릭. 마우스의 클릭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필렛을 줄 건지, 이렇게 필렛을 줄 건지, 이렇게 필렛을 줄 건지, 네, 그런 거죠.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교차되는 라인이 있는데 내가 필렛을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필렛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필렛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필렛이 들어가는 방향은 내 마우스의 클릭 위치에 따라 바뀐다 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놈의 필렛 값은 얼마냐면은 6mm입니다. 값을 6mm로 입력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잘라내기가 있어요. 사실 6mm로 이렇게 잘라내려고 딱 봤더니 이만큼이 교점이 여기가 생기고 이만큼이 남아요. 그리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위쪽 부위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라내기가 있는데 양쪽 다 잘라낼 거냐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할 거냐 첫 번째 선택했던 곡선의 연장선을 잘라낼 거냐 네, 두 번째 것만 잘라낼 거냐 연장도 있어요. 사실은 이 원호가 사실 여기 끝까지 안 오고 대충 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한 요 정도에서 만약에 멈췄어요. 그럼 이만큼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그 부위를 연장을 할 거냐 네. 그래서 기본값으로 놓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됐네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기까지 완전 구속이 됐죠. 근데 얘는 완전 구속이 안 됐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끝점이 지금 열려 있죠. 마우스로 좌우로 틀어도 안 움직입니다. 대신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면 움직이겠죠. 아, 여기가 자유도가 하나 자유도가 좀 남는구나. 네, 이런 거를 스케치를 초반에 하시면서 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안쪽에다가 이 부위에서도 마찬가지로 6mm만큼 필렛을 주겠습니다. 필렛을 요놈 6mm 확인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얘가
잘라내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어요. 잘라내는데 일로 타고 가는구나. 뒤는 잘라야지. 그리고 이러고 가다가 얘는 계속 가려고 그러고, 뒤편은 이제 잘라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적정하게 몇 시 방향에서 이 원을 구성하는 3시 방향에서 이렇게 커팅이 한번 됩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모를 때는 GW3D 같은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대략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12시에랑 6시에서 끊는 애들도 있고요. 대다수는 아마 이제 3시와 9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라인을 원우와 함께 접선 구속을 부여합니다. 딱 붙게요. 그래서 구속에 들어가셔서, 원래는 이제 여기에 뭐 접선 구속을 눌러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컨트롤 Z 구속, 여기 요 명령들을 쓰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구속 추가 얘로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원우를 선택을 하시고요.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접선 구속을 주고,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골라 쓰는 재미, 요게 구속 추가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은 얘가 좌우로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신 위아래로는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접하죠.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원터치 트림을 써서 이쪽 삐져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 삐져나와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원터치 트림은 좀 많이 쓸 것 같네요. 선택, 네. 접선 구속 들어가고 일치한다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롯이라는 명령을 써서 대략적으로 그립니다. 대신 방향값만 정의를 할게요. 자, 슬롯. 이거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predefined, 사전 정의된, 미리 정의된 구속입니다. 원래대로 그리자고 하면 원 2개, 라인 2개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가운데 참조선으로 이제 센터 라인, 기준 라인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접선, 그 다음에 뭐 평행 구속 이렇게 주는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슬롯 같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렇게 한 방에 할 수 있게 미리 정의된 기하 영상입니다. 방향값 얼마? 5.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는 언제? 맨 마지막에 치수 정의하면 되니까 대충 비슷하게 그린다. 슬롯 아이콘을 누르고요. 이렇게 그리고 방향값은 얼마? 5 입력을 해줍니다. 알아서 접선, 그 다음에 이제 대칭, 평행, 일치, 뭐 이런 구속들이 들어갑니다. 빠른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값을 입력을 해줄 건데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슬롯의 첫 번째는 X축거리가 13, 그 다음에 Y축거리가 19,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롯의 중점은 X축거리 48, Y축거리 16 이렇게 해서 치수를 4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좀 약간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동 구속이라는 거를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이해 한번 걸어보죠. 귀찮아요, 치수 입력하기가. 영상 구속은 이미 다 줬죠. 그래서 영상 구속은 제외를 하고요. 치수 생성을 할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우선순위예요. 네. 내가 뭔가 객체를 찍어서 찍은 객체에 대해 자동으로 구속을 막 부여를 할 건데, 뭐부터 수평 및 수직 선형 치수에 대한 것만 먼저 만들고, 이거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반경 치수를 입력하고 인접각도 치수를 넣고 길이 치수를 넣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 수평 및 수직 선형 치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라고요.
자, 치수를 뽑으려면은 사실 뭐부터 뭐까지 라는 어떤 거리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제가 원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객체로 요놈을 하나씩 총 4개를 클릭을 할 건데 4개를 클릭하기가 귀찮죠. 자, Shift 키를 누르고요. 요 슬롯 영상 중에 아무 세그먼트 하나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짜잔! 예, 체인 선택이 돼요. 예, 체인 선택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애들이 한 번에 잡힙니다. 이거는 스케치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형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에서 내가 어떤 한 면을 찍으면 그 면과 연결되어 있는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 원통이 있다. 원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탄젠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면들이 한 번에 찍힙니다. 자, 이제 자동 구속을 셋업은 다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자동 구속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용하실 거에 대해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설계자가 이런 어떤 치수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컨트롤 하시기를 더 권해드려요. 자,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원점에 대해서 높이 치수,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높이 치수, 이제 제가 원하는 형태로 다 되진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아까 앞에서 자동 구속에서요, 요 객체를 찍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있는 센터점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다 일일이 이렇게 정확하게 컨트롤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치수로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는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치수를 다 뽑았고요. 값이 얼마냐? 13, 19. 네. 요게 13. 그 다음에 얘가 19. 그 다음에 얘가 48. 그 다음에 16. 아, 이것도 잘못 들어갔네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 네.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